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열이틀 올라서더니 오늘은 또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네. 우리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물가지표 기다리면서 그쵸. 관망세가 보이는데 코스닥이 더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고 1% 넘게 약간 낙폭을 줄여주나 싶다가 다시 또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늘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좀 고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뛰어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받아갈 수밖에 없고요. 해운, 방산, 여기 에너지까지 모조리 강세 분위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한농화성이라든지 오랜만에 CIS도 그렇고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자,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매번 이 키포인트 부각되는 종목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 소외되는 느낌이라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시죠. 네,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받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 좀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병우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귀숙님, 안녕하세요. 두 분의 앵커님. 우상향님께서는 삼전이 올라선지 지수보다 개별주는 너무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정도가 좀 버텨주는 모습. 그쵸. 내려가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흑질 백장님, 개강합시다 개강합시다. 하셨는데, 개강이요? 갑자기 개강인가요? 자, 그리고 늘봄님 오셨군요. 네. 생유베리 캄샤님, 요즘에 자주 와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창호 윤재앵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끼리끼리 코끼리님 닉네임 바꿔주셨어요. 맞아. 이 끼리끼리가 들어가니까 보다 좀 큐트해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자, 그리고 안장군님, 랭킹쇼! 명진님, 진용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정확히 5음절로 또 인사 보내주셨고요. 승빈님, 스테파니님, 옥경님도 좀 네. 위에 보니까 이름이 보이는군요. 네. 자, 그리고 나그네님은, 나그네님이 아니라 네, 님이십니다. 한화 시스템 봐주세요 하셨는데요.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면 종목매뿐만이 아니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꼭 함께 남겨주시길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졸고님, 도산 안창호, 토마토산 유창호행 도산 안창호까지 나왔습니까? 그리고 안장군님께서는 YBM 내선을 들고 YBM, 계시는군요.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보고 장기로 들고 가도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물타기, 손절 다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는 오늘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주제죠. 네, 랭킹쇼의 주제부터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오늘 어떻습니까? 왼손잡이. 혹시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죠.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네. 오늘이 국제적으로 기념을 하는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8월 13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제는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 어떻게? 바로 만나보시죠.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많은 나이대. 그런데 성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20대에서 60대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사실 이 설문조사가 상당히 오래된 설문조사예요. 2014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왼손잡이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 네. 조금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왼손잡이 비율이 세대마다 네. 다르기도 한가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일단 세대가 높아질수록 예전에는 왼손잡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단단히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를 하게 되면 부정타 이러면서 강제로 뜯어고치는 경우들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인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왼손잡이들이 살아갈 만한 인프라,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죠.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환경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제가 딱 언급을 드리려는 부분을 네. 창호행이 다 이야기를 해준 뭐죠? 게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왼손잡이 비율의 평균이 상당히 낮대요. 그 이유가 교육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왼손잡이는 안 된다, 터부시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비율이 낮은데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차별이 만연
만연했던 사회에서 네. 조금씩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개선되고 있는 거죠, 이 문화가. 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맞춰주시면 유튜브 될 것 같아요. 보면 왠지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손을 번쩍 왼손으로 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없으신가요? 자, 해바라기님, 두 분의 앵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흑질 백장님, 잠깐만요. 왼손잡이 손 얘기가 아니라 귓볼이 늘어난대요. 귀걸이가 늘어날 오늘 수도 커서.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크네요, 이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흑질 백장님, 3, 40대가 정답 아닌가? 다른 데는 다 한 세대만 잡았는데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해피아이님, 윤성 FNC 종목 진단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많은 나이대 여러분의 추측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30대, 40대를 합쳐놨는데 묶어서 퍼센테이지를 따진 게 아니고요. 네. 30대와 40대는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서 네. 묶어놨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고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 모시고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찾아볼까요? 유튜브 김명진님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웹젠부터 볼게요. 자, 웹젠 매수 가격은요 16,350원입니다. 비중은 10%, 일단은 오늘 13% 뛰고 있죠. 수익 구간입니다. 2,250원이 오르면서 19,000원대, 이제 거의 2만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매수 가격이 16,000원이니까 오늘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웹젠,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게다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비축했다가 그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또 새롭게 봐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즘 시장이죠. 이럴 때 욕심부리다가 덜컥 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자, 웹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웹젠입니다. 한동안 횡보를 계속 하다가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대로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 키워갈까요? 자, 우리 창호 앵커님이 시장을 정확히 좀 보시네요. 자, 종목들 좀 올라간다고 좀 이렇게 냅두다 보면 어느새 또 두들겨 맞고 그런 종목들이 속출해서 참 밑에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은 밑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서 매수해갖고 들고 가는 거 외에는 좀 쫓아가면 잘못하면 고생을 합니다. 자, 이 웹젠은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죠. 뮤 모나크 2가 지금 곧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요게 뮤 모나크라는 게임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출시가 돼서 상당히 좀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뮤를 상당히 한 20년 전에 뮤를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주가나 지금 주가나 똑같아요. 자, 월봉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저 연봉으로 볼게요. 자, 지금 주가가 그때 당시에 2004년, 5년 이때 좀 처음에 상장되고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작년에 재작년부터네요. 왔다 갔다 그냥 박스권으로만 움직이다가 지금은 옆으로만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돌파를 일단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봉상에서는 완전히 좀 돌파가 됐는데요. 자, 여기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여기 19,870원이라는 고점이 있죠. 자, 아직까지도 그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좀 관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차트를 보게 되면 크게 요동은 안 치고 이렇게 좀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게 여기 가격대 18,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장중에 만약에 이따가 오후장에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18,600원 정도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일단 일봉상에서는 완전히 뚫어놓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2만 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위에 저항선 한 242평선이 한 22,000원 좀 넘는 구간에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뭐 특별한 저항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오늘 좀 보셨다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600원이라는 가격 이탈 안 한다라는 저 전제하에 일단 보유하시고요.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면 그땐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쪽으로 좀 움직여서 2만 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엔 22,000원 정도니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22,000원 정도에 일단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거는 내려오면 또 다시 잡고 그런 형태로 트레이딩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그 저 말씀드린 저 아래 가격 그것만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웹젠입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고 일단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수익을 이들은 계속해서 늘어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늘어나면 한번 매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챙겨나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웹젠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웹젠 상담도 상담이지만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창호 앵커 전문가 수준이네 이걸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저는 창호 앵커에게 예.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폭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그리고 이 프레젠트님께서 오셨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함께 그리고 60대를 찍어주셨다고. 오, 그래요? 아. 아까 젊은 세대를 찍어주신 비율이 좀 네. 눈에 띄었었는데 프레젠트님은 정반대로 60대로 일단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포발사님 저번에 정찰병을 보내놓은 게 상가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좀 아쉽죠? 딱 한 주 사두셨대요. 이거 이럴 땐 정말 아쉽잖아요. 왠지 기회 놓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요? 주포발사님 그러면 일단은 이게 약간 시그널이 아닐까요? 지금 갖고 비중이 좀 많이 있는 다른 종목들이 그중에 하나가 상한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신호가 될지 저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러기를 같이 응원해드릴까요? 응원해야죠. 지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뭐라고 제가 이걸 리액션 할 이어나가야 말 될지. 없었죠. 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늘은 화장품주가 융단 폭격 중입니다. 화장품주들 이번에 실적들이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실적 나오면서 확실히 좋은 실적들이 확인되면 쭉쭉 계속 날아갈 것 같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게 예상대로 그렇게 잘 그쵸.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시장 대응은 신중하게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김명진님 상담 감사 인사 남겨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신흥 SEC 1,200원 10% 수익 났을 때 못 팔았다가 한참 만에 올라옵니다.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 역시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 종목이 폭발 방지 핵심 안전장치를 삼성 SDI에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을 받았고 오늘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쉬운 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맞아요. 이게 좀 오늘로 끝나려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불안해집니다. 말이죠. 약간 10,000원 이제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은 건가 바로 한번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신흥 SEC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그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불 좀 한두 번 나고 난 다음에 이쪽이 완전히 날린 것 같습니다. 자, 뭐 전기차 포비아 관련되는 애들 뭐 지금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인 지가 며칠 좀 됐죠. 며칠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돌면서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안 나니까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쪽까지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뭐 어떤 일이 딱 이렇게 터져갖고 이 테마로 형성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강하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좀 단기적인 그리고 이게 주가가 좀 멀리 이렇게 많이 가려면 급등락을 해서는 안 돼요.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밟아서 이렇게 가야
좀 길게 멀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실적 부분들이 좀 찍혀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는 뭐 2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은 작년도보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주가 움직임에 반영됐다라고 보시고요. 어쨌거나 올해 온기 실적은 작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작년에 있던 주가가 여기 작년에 뭐 계속해서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 좀 올라가면 11,000원대, 그리고 빠지면 여기 한 7,000원대, 8,000원대 이쯤까지 빠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시장 급락하는 과정에서 바닥 찍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SEC는 실적이 좀 되는 종목이니까요. 좀 기다려 볼만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좀 높게, 많이 좀 높게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큰 수익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고요. 일단 좀 반등 나오다 보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켜놓은 게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여기 120주 이평선 이쪽에 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여기서 맞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뭐 이 좀 역배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극복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에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좀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200원 정도인데요. 그거 이상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11,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은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전체적으로 멀리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자, 뭐 전체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급등락 구간밖에 안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다 보면 11,000원 이상 정도는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다가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인 1,2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11,000원대 구간대에는 좀 정리해보시기를 권장해 주셨다는 점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가볼까요? 풀빌라 가는 백수님 오셨군요. 네. 아, 오늘 백수님 보자마자 저는 풀빌라 가고 싶어요, 저도요. 진짜. 아니, 날씨가 왜 너무 이렇게 더운 더워요. 겁니까? 아니, 이제 좀, 입추도 지나고 슬슬 덜 더워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정말. 태양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게다가 그냥 세상이 어디 습식 사우나에 네. 갇혀있는 느낌이죠. 그 탈출구가 없는 습식 사우나.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이런 와중에 서당깨님, 윤쟁 귀걸이가 무거워 보여요. 오늘 귀걸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아니, 귀걸이가 귀보다 큰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만하게 지금 여기 달려있군요. 비슷한 사이즈일 것 같은데. 그래요? 또 그런데 코끼리님, 왜 네? 코끼리님으로 바꾸셨죠? 그러면 원래 다시 바꾸셨어요? 끼리끼리 코끼리 아니셨나요? 근데 뭔가 코끼리 딱 이렇게 있을 때가 정돈된 느낌이 있긴 딱 하죠. 눈에 들어오죠. 맞아요. 자, 노랑이 크나큰 귀걸이. 귀걸이 큰 거 하셨나요? 아직 못 뱀. 고고식님, 지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귀걸이 소리도 되게 크네요. 네. 자, 지금 종목 진단 2개 신흥 SEC까지 살펴드렸는데,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네 종목입니다.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하죠. 자, 한화 시스템 매수 가격은 27,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낮죠. 근데 매수 가격 부근에서 항상 한화 시스템이 이거 시원하게 갈까 말까 조금 망설였던 구간이에요. 거기서 시원하게 쭉 계속 가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2만 원이 지금 상당 기간 통곡의 벽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 한화 시스템
사실 뭐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저구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산주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조금 괴롭히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이란이 저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8월 15일, 우리나라는 휴장이죠. 광복절로 휴장인데 8월 15일 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방산주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8월 19일부터입니다. 한미 저 연합 군사훈련이 있어요. 지금 뭐 제가 군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TS, 팀 스피릿 훈련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요즘은 을지훈련이라 그러죠. 그 을지훈련이 저 8월 19일 정도, 8월 19일부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긴장도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산주 전체적으로는 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무기를 딱 정해놓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사일류를 만들고,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주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나 뭐 전투형 헬기, 이런 것들을 딱딱 만드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무기 체계들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천궁이라는 미사일 사우디하고 UAE에다가 그 수출을 저 뭐 4조 넘는 금액들을 수출을 한 그런 무기 체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천궁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이쪽에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에서 전투기를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이 하나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방산주들 쪽, 다른 쪽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다른 방산주가 없고 하나 시스템만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 영업이익 기준 올해가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면 주가 자체도 지금 뭐 여기서 단기간에는 좀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저점하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고점도 높이고 그다음에 저점도 살짝 높였네요. 살짝 높이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27,000원 정도라면 그거 이상은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게 또 뭐 그런 것들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레이더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A사 레이더를 좀 말씀드렸는데, 요게 공냉식이 있고 그다음 순행식이 있는데요. 공냉식이 훨씬 좋은 거죠. 자, 지금은 그 순행식을 하다가 공냉식도 개발에 들어갔어요. 공냉식 A사 레이더를 지금 만드는 건 LIG 넥스원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이 그 공냉식 레이더를 완성하게 된다라면 또 요거도 수출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A사 레이더 안테나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수출이 들어갔어요. 자, 실적 부분들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고 향후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고점 저점 높이면서 지금은 저점에 가까운 그런 자리죠. 자,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뭐 한 2만
천 몇백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움직이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그런 관점인데요. 나는 아주 장기로 볼 거야. 그럼 그 가격 가도 안 팔아도 됩니다. 안 팔아도 되겠지만 일단은 뭐 조금 좀 매매 관점이나 뭐 그런 걸로 접근하셨다라면 22,000원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도는 그때 가서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면서 매수 가격 이상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수익으로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 시스템까지 살펴봤으니까 네. 저희 종목들 이야기하기 전에 네. 랭킹 주제 하나 보고 올까요? 그렇죠. 어느 순간 왼손잡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네. 왼손잡이의 비율이 가장 많은 세대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적은 나이대는 어떤 나이일까요? 5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60대가 겨우 2%예요. 2%.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죠. 세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에는 그 왼손잡이를 굉장히 좀 금기시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면 부정 타는 거야. 안 돼. 오른손으로 바꿔야 하렴. 돼. 이래서 네. 비율이 적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자, 60대 비율이 겨우 2%였습니다. 자, 그러면 4위는 또 어떻게 될지 요것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양대 지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락세, 코스피는 소폭, 코스닥은 1%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본장은 상승 2% 후반까지 니케이 225 지수 2.7%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1위와 2위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이 시각 현재 0.4% 플러스 뛰면서 저항을 느끼고 있죠. 지금 이 파란색 선이니까 11선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 선을 뚫어내고 2% 오늘 좀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18만 원 선에 복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록 출시, HBM 용량 증가,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인해서 HBM의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혜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올해 4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 디램 매출 가운데 HBM 비중으로 각각 20%, 40%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까지 상승 탄력을 기록하면서 52,1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이대로 좀 뛰어넘으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 선에서 마감됐을 때 신고가 경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콜라보 테러 로봇 육군 납품 이슈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한 대한민국 육군 맞춤형 대테러 로봇에 대해서 시제품 생산해서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방산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MSCI 11월 정기 리뷰의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재료 더해지고 있는 현대로템이었고요. GSE도 오늘장에 상승 1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대로 마무리만 된다면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재차 고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쪽에서도 항공모함이나 유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중동 쪽으로 이미 파견을 하게 되면서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겠다라는 스탠스인데요. 이란이 앞으로 지금 24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간밤에 4%까지 크게 상승을 하면서 GSE 같은 석유뿐 아니라 석유 그리고 또 가스, 천연가스주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오늘장 4% 음봉을 기록하면서
탄력은 거의 뭐 장중 고점에서 3분의 1 정도 줄여놓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0.22%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드위즈 14%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말씀드렸던 PLC 모뎀 기업이죠. 정부가 PLC 모뎀을 내장한 충전기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장부터 움직였던 PLC 모뎀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드위즈 오늘장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크래프톤이 1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있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추정치를 웃돌았는데 그 한 증권사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19%로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 증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27.8%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 풀렸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이 배터리를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전해질을 휘발성인 액체가 아니라 안정된 고체로 바꾸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이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화재에 대한 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CIS가 17% 상승하고 있어서요. 이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 보시면 한빛레이저가 올라와 있는데요. 1% 상승 탄력을 거의 다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윗골이 달았습니다. 배터리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뭐 유럽이나 여타 국가들은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이다.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장비 기업으로 한빛레이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신진 SM 14%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중의 고점 대비해서는 탄력을 좀 많이 줄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종목 열폭주 지연 방염 단열 시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재료로 작용합니다. 민테크가 7%의 약세를 기록하는데요. 어제 국내 유일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 진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27.7% 강세, 오늘 상승을 시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 받으면서 6%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스페코 올라옵니다. 윗골이 길게 단 방산주 5% 플러스고요. YM텍 27% 넘게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충전이 다 되면은 이제 열폭주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화재로 이어진다라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이제 화재 사고로 좀 잘 알게 되네요. 신풍제약이 12%까지 약세, 오늘 하락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 보실 수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관련주 19.94% 상승하며 38,750원 바닥권에서 반등 보여줍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조정을 쭉 받다가 희망을 보여줍니다. 대성에너지가 오늘장에 상승이 7%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국석유까지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 관련주, 오성 첨단 소재,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한 마리아나주 7%의 약세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모멘텀들, 급락장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모멘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시 이제 올라서는 것 가운데 오늘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게 방산과 배터리 화재 방지 테마인데요. 이 가운데 올라왔습니다만 또 좀 저무는 걸 기다렸다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우선적인 순위에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대결을 또 이렇게 붙여봅니다. 사실 그동안 꾸준히 좋았던 K방산이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각이 되는 새로운 테마가 있죠. 배터리 화재 방지 테마. 강력하긴 이쪽이 아주 급등하긴 합니다만 일순간에도 끝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전문가님, 이 둘 중에는 우선순위 어디로 놓으실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 뻔할 것 같은데 우리 창호앵커님은 벌써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방산입니다. 자, 지금 그쪽 보면 화재, 배터리 화재 관련해 갖고 뭐 지하 주차장에서 불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지금 뭐 돌고 돌아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테마가 좀 지속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얘네들만 움직여서 될까요? 자, 삼성 SDI를 보시게 되면요. 이 삼성 SDI가 뭐 고객사에다가 벌써 작년 4분기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제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근데 거의 뭐 감동이 없어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그 불 나는 거 그 관련해 갖고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또 전고체 배터리가 좀 빨라지고 뭐 개발이 좀 더 활발해지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삼성 SDI 같은 종목도 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화재 관련되는 쪽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테마로 지나가는 테마로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쫓아가시는 매매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난리치고 막 이렇게 급등하고 그런 종목들 말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되는데 배터리 폭파 관련되는 종목인데 전혀 안 움직인 종목 하나 가르쳐 드리고 넘어갈까요? 자, 그 종목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수소차 그 전해질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데, 자, 요거도 삼성 SDI에다가 폭발 방지용 기능성 제품이죠. 캐버세일을 삼성 SDI에다 납품 중인 기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요런 쪽을 한번 지금 급등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것도 없으니까 뭐 요런 쪽 노려보시는 거는 뭐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그거 외에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는 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방산 쪽들 요런 쪽들이 낫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방산 쪽을 하시더라도요. 남들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는 조금 좀 남들보다 좀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지금 뭐 폴란드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 벌써 뭐 재작년부터 2차 수출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숨겨진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숨겨진 부분들 말씀드리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이 아마 지금 하반기에 미국의 무기체계 그러니까 비공이라는 무기체계죠. 자, 요거를 수출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동생 비룡이라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LIG 넥스원이 비공이라는 대한 미사일을 미국의 수출이 성사가 되게 된다라면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공이란 무기체계 더 나가서는 LIG 넥스원의 유도 무기체계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숨겨진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하반기에 계약 체결 나올 부분들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라크하고 그다음에 UAE 쪽에 수리온 헬기 두 국가 합치면 한 1조 7천억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에 또 우즈벡향으로 FA50 한 1조 5천억 정도 규모? 이 규모도 체결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페루 쪽에 FA50 요거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수출해서 그쪽에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거도 한 20대 분량 정도 수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죠. 이런 것들을 노려보신다라면 아마 테마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터리 폭파 뭐 이런 쪽들보단 방산주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저는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 방산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화장품 걱정들도 꽤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네요. 슬로울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백수님도 화장품주는 실적이 나오는 올해 장기 테마주다라고 하셨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온 걸 확인한 오늘인데 네. 이 우르르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불안해지는 오늘장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한 종목 가볼까요? 네, 화장품주 좋습니다. 중에서 네. 저희 전화 상담으로 14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확인해보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73,950원에 또 비중이 50%인데 와. 사실 오늘 이 종목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장중에는 지금 들고 계신 73,950원이 손실권이 아니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구간에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죠. 비중도 50%라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실적 잘 나왔다라는 내용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일 대비 급락 종목에 화장품주가 정말 다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좀 입버릇처럼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오른 종목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좀 티끌만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얘기만 튀어나와도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지금 15%나 급락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엊그저께는 아모레퍼스픽이 20% 이상 급락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평상시에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 이만큼 맞았을까요? 안 두들겨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굳이 뭐 안 하는 게 최고고요. 안 하는 게 최고고 꼭 이런 종목을 많이 오른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 리스크 관리할 가격 그러니까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62평선에서 좀 지지를 전에 깼다가 좀 반등이 나와서 지금 오늘 좀 여기서 또 장중에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무조건 지금 이 62평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후장에라도 이 62평선 그러니까 오늘 기록한 저가가 72,400원. 자, 오늘 기록한 저가가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저가가 76,600원입니다. 76,600원인데 그 가격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재차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더 밀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가격을 전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전저점 테스트하는 구간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예, 내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LIG 넥손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간 거 이전에 좀 뭐 사놓은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때 이후로는 안 샀어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빠지길래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갔으면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잘못 쫓아가면 얼마나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청자님, 지금 뭐 비중도 이렇게 많이 실으셔갖고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겁니다. 이 가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가 76,600원입니다. 이 가격, 이 오후장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 좀 반등이 나와서 이 종목이 조금 아래 꼬리를 단다라면 이거 전고점을 쉽게 넘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평선 정도에선 걸릴 것 같아요. 22평선 있는 자리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78,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내일은 더 내려오겠죠. 위쪽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22평선 근처에서 정리하시고요. 아래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저가 그거 잇따라면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대 저가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요. 우리 또 랭키쇼 주제 한번 갔다 올까요? 왼손잡이 얘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왼손잡이 세대별 비중입니다. 가장 많이 왼손잡이 비율이 높은 세대를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낮았던 세대가 60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왼손잡이 비율이 있는 세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4위입니다. 4위는요. 아니 뭐예요? 이렇게 재미없게 세대 나이대 그냥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짜 느낌인데요?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끝까지 보자고요. 너무 뻔히 보이는 그래요. 자, 일단 4위는 네. 50대로 나왔는데요. 60대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60대가 2%, 맞습니다. 그리고 50대는 3%. 정말 적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죠. 자, 과연 3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조금 뒤에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역시 백수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죠? 나이 순대로 안 가나? 나이 순대로 이거 아닌가? 고민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역순인가 봐요. 자, 그리고 사랑아빠님, 니케이는 폭등인데 제가 우리는 지금 찾아봤거든요. 왜? 네. 니케이가 지금 2.8% 급등 중입니다. 이거 비교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김이 좀 빠지긴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혹시 또 압니까? 내일 갑자기 또 강하게 들어 올려줄지도 모르죠. 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종목들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누구죠?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애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칸의 모찌님의 종목인데요. 뭐 워낙에 잘 알려진 종목이죠. 테크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크윙, 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2023년 지난해부터 볼까요? 지난해 초반에 5,000원대에서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7만 올해 원이요. 여름에 78,100원. 와, 이거는 10배거 수준도 아니죠. 10배를 더 올리다가 7만 원을 넘어섰다가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가 제법 빨랐습니다. 네. 자, 7만 원부터 그 뒤로는 요즘에 시장과 함께 많이 밀려있죠. 앞자리가 7에서 6, 5, 4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4도 불안합니다. 자, 테크윙 41,95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버텨주고 다시 힘을 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 꺾일지 이거 참 불안해지는 국면입니다. 자, 그러면 테크윙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테크윙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버텨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내려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테크인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뭐 상반기에 신화를 썼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테크윙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5,000원대, 6,000원대에 있다가 7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상승의 배경은 역시나 HBM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겁니다. HBM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에 높아졌었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HBM 테스트 장비, HBM 전용 프로버 독점 제조사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또 급등을 크게 해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42,000원도 저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또 상승이 크게 나온 단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테크윙이 여전히 HBM 장비에 대한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또 따내오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예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을 분명히 반영했었던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었던 단가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엔비디아 독주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락이 워낙에 강했었죠. 엔비디아가 독주가 깨진다라는 이야기, 프리미엄이 조금씩 빠지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빠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찍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고 대외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24시간 이내에 중동에서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번 주에 뭐 CPI나 PPI 소매 판매 지표 다 발표가 될 텐데 지금 CPI나 PPI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낮은 수치로 나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높게 나오게 되면 금리나 느리게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악재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대외 변수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반등폭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꽤 잘 나왔거든요. 오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또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크인 같은 경우엔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과도하기는 했는데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지금 꺼져가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상반기 대비 낮아져 있는 상태죠.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참 좋았었던 대비해서는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죠. 워낙에 대외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121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물량을 뱉어내는 물량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섣부르게 진입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윙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근처 구간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 구간은 121선 구간 이탈시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크윙이 다가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형들이 또 잘 버텨줘야지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HBM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반기 대비해서는 많이 꺼진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인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실하게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그 다음에 반등 시에는 5만원 근처 구간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해서 테크잉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확실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테크윙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지지가 나와줬던 구간이죠.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아랫방향으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1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손절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요. 기억을 한번 해두시죠. 테크윙 살펴드렸습니다. 네, 테크윙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네. 생유베리 감사님께서 삼성전자가 잘 가야 시장도 살아날 건데 그렇죠. 아쉽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역시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네. 없어요. 그리고 주포발사님, 오늘 새벽에 비 와서 시원했는데 너무 더워요. 그쵸? 저희도 앞서 오늘 이 레키쇼 시작할 때 그 얘기 진짜 몇 번 할 겁니까?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와중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시죠? 그쵸. 주가나 좀 시원하게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코끼리님도 역시 삼성전자 걱정입니다. 잘 들고 있는데 갖고 계시는군요.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나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주룩주룩 흘리고 계시는데 분명히 활약상을 보여줄 타이밍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자,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죠. 자, 흑재백자님, 이게 무슨 말이죠? 테크윙. 테크윙. 그래요. 테크윙을 지나갔고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오늘 화장품 종목들 급락에 대해서 말이 네. 많잖아요. 다음 종목도 화장품주로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네. 미샤님의 종목입니다. 사실 미샤도 옛날에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실리콘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막이 대장주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본 종목처럼 변동성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48,5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그런데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순간적으로 훅 올랐다가 급락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잠깐 변동성이죠. 전화통화하고 오니까 이미 엉망진창으로 떨어졌는데 반등을 노리고 추가 매수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장중에 초반에 주가 움직임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맞아요. 훅 올라갔다가 네. 훅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리콘트는 그래 대장은 역시 대장이니까, 지켜주는군 네. 했는데 이거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화장품 끝난 건가? 이런 불안감. 실적이 못 나왔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실리콘트입니다. 화장품주 중에서 대장 종목이다라고 봤었는데 이 종목 오늘 실망감을 감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실리콘2가 이번에 2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389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줬는데 일단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처럼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화장품의 그동안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장품이 특히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에 화장품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에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올해 기점으로 해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것들을 좋게 만들었었던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화장품 기업들이 상당히 또 이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상반기에 정말 뜨거운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화장품 쪽들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워낙에 기대감이 높았었던 섹터였고 그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고가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나타나 주어야 그래야 현재 이 주가 이상의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한 1년 전에는 2,000원, 3,000원에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다 보니까 기대감이 워낙에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의 이러한 이제 하락은 결론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피크아웃에 돌입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화장품주들이 물론 이제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들을 나타내주겠지만 결국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이거든요.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화장품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피크아웃 아닌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들어가신 위치도 조금 많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신고가로 가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 누구나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게 되면 수익 중인 사람들은 팔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이제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물량들을 또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 고점에서 횡보세를 그리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수급 또한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리콘2는 고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만한 매력도는 크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량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가 이탈 시에 정리하시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약 46,000원에서 47,000원 구간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간에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46,000원, 47,000원 구간, 이 구간을 1차 목표가로 형성을 해서 뚫어주면은 소폭 수익권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워낙에 단가를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약간의 손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정리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종목을 두 가지를 진단을 받아봤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실리콘2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실적은 잘 나왔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3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는 이제 좀 물음표가 생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46,000원, 47,000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잠깐 보니까요, 제 MBTI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들 놀라셨죠? 네. 제가 I로 나와서 약간 그 내향적인, 이게 왜냐면 원래 저는 누가 봐도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사람을 별로 안 만나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도 혼자 하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흑질 박사님, 여성 호르몬이 오늘 레기쇼 주제 뭐였죠? 저거 네. 왼손잡이 비중이 가장 많은 나이 때 네. 3위 한번 공개하고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 설마 30, 40대로 바로 가는 거 아닐까요? 자,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평균입니다. 평균이 5%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50대랑 60대는 더 비중이 낮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창호앵커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육상 예전에는 네. 왼손잡이를 쓰면은 안 돼! 이렇게 그렇죠. 맞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60대랑 50대 분들은 평균보다 좀 왼손잡이의 비중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이제 남은 게 20대, 30대, 40대잖아요. 평균보다 높다. 이거 그냥 나이 순서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2위가 3, 40대, 1위가 20대 아닐까요? 네, 몰라요. 한번 체크해보죠. 그래요. 진짜 네. 그런지 이렇게 뻔하게 나올지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네, 랭킹쇼 아이들의 파티입니다. 예, 우리 셋 다 아이군요. 예, 내향형 인간들이 모여있는 랭킹쇼. 오늘 1시간 이내에 검색된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1위는 저희가 오전장부터 사실 좀 보여드렸던 해운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이 시각에 8%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16%까지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긴장감으로 인해서 해운주까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GSE도 12%의 플러스권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흥하해운도 순위가 올라오는데요. 상승 탄력이 크진 않고요. 1%대로 오르면서 2,7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의 삼성전자, 10위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중동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오상자이엘이 올라와 있죠. 오늘장에 26%까지 올랐다가 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시 구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장중 고점 찍고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차례 장대 양봉을 냈었던 오상자이엘 코로나 재확산의 수혜주였습니다. 이 종목 오늘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받는다, 이런 해석들,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또 재차 상승을 하면서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CIS가 이 시각에 23%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전에 전국 공정 장비의 수준은 사상 최대다, 이런 분석 기사들을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종목 전국 공정 장비 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 어제 나왔고 오늘 상반기 실적까지 발표가 됐는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9% 증가세 나타났습니다. 매출액도 역시 같은 기간 333%가 급증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늘어난 수주 물량에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능력 확대, 증설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급증한 실적이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역대 최고 실적 달성하고 있는 CIS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이 시각 2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고체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 현재는 27% 아래까지 탄력을 약간 둔화시켜 놓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현대로템 오늘 장중 내내 주목받는 방산주, 그리드위즈가 13%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PLC 모뎀 국내 1위 기업, 배터리 화재 방지 관련주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8%까지 상승하면서 전고체 관련주가 쭉 보이실 겁니다. 이 종목 말고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요. 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왔었는데요. 1시간 간격에선 지금 좀 사라졌고요. 크래프톤이 11%까지 상승하면서 실적주로 움직이는 해외 비중이 높은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YM텍 역시 배터리 화재 방지,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기술 개발하는 기업. 흥구석유가 이 시각에 4% 플러스 중동발 이슈고요. 또 국영 GNM의 주가가 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를 받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유리 가공을 하는 그런 업체로 자동차 유리라든지 또 건축에 쓰이는 유리 이런 것들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또 그 광복절 특사에 그 드루킹의 김경수 전 도지사가 올라와 있죠. 명단에 올라와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경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여기 대표가 김경수 전 그 도지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점도 예전에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소폭의 하락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 배터리 화재 관련주 1% 플러스고요. EV 첨단 소재, 신진 SM,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볼게요. 갑작스럽게 좀 들어와 있는데요. 3시간 전에 좀 나와 있는 뉴스가 있네요. 캡스톤 파트너스 174억 원 투자를 해서 당근마켓에 그 투자를 했던 그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당근마켓이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이전에 투자했던 그 가치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당근마켓 투자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건식 전극 공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장비 쪽의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등이 이런 공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CIS 하반기에도 실적주로 부각받을까요? 앞으로 우상향할지 짚어볼까요? 네, 오후장에도 꺾이지 않고 탄력을 붙여가고 있는 CIS 질문 주셨습니다. 건식 전극 공정의 하반기 실적도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쪽도 역시 전고체 테마로도 묶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지금 주가 흐름 너무 좋은데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CIS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CIS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눌리는 구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생각을 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전기차 최근에 또 이제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전고체 쪽하고 그다음에 또 화재 배터리 정보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이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작년에 3공장, 그 다음에 올해 4, 5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 다음에 6공장도 저번 달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6공장도 1, 2, 3공장을 합친 것만큼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워낙에 큰 폭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CIS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지금 현재 보게
보게 되면 약 11,000원 구간에 상당히 또 매물 구간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CIS가 오늘 이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도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까지는 살 때는 아니다. 지금 현재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텁고 수급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즘 구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현재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아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양극재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주목받기가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IS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줄 만큼의 수급 또한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CIS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눈여겨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PNT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PNT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만큼 2차전지가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CIS가 또 하반기에 제2의 PNT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게 어찌됐든 업황 자체가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캐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CIS는 현재 그러한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제2의 PNT가 될 수 있다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PNT 네. 지금 분봉 차트 장난 아니잖아요. 언급이 되자마자 지금 슬쩍 봤는데 네. PNT가 갑자기 확 튀네요. 10%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바로 6만 원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와, CIS도 PNT도 네. 이런 몇몇 종목들은 굉장한 힘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 흑주회백자님께서 저희가 채팅창에 T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PNT. 아, 그래요? 아, 오늘은 T가 네. 아주 채팅창을 도배를 하고 있군요. 자, 배고픈 아마님, 차고에코님은 I 같은데, 이윤진님은 무조건 E예요. 저 찐 그래요. 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종목 진단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괜찮은데요. 네. 종목 진단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직 레키쇼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종목 진단 요청 유효하니까요. 지금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죠. 02325-8100번도 활짝 예. 열어두겠습니다. 거의 뭐 기계적이군요.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뒷번호 5747번님의 전화 종목 상담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7,7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오늘 비중 보니까 흐름 보니까요. 전장 대비해서 뭐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7,010원에 위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급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과연 이게 사실 급등력이 좀 있는 종목이어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얼마 전에 좀 급등세가 나오나 싶다가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네. 이 종목이 급등도 나왔다가 급락도 나왔다가 이런 종목이니까 반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테마주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느냐라고 하면 약간의 또 트럼프 테마가 생겨났었죠.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이 당선 확률이 유력해지면서 했었던 발언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를 또 안전자산으로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또 많이 했습니다. 제2의 안전자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은 상당히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 고점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날뛰고 있잖아요. 해리스가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1선 구간 기준으로 두고요. 6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쪽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8,000원, 2차 목표가는 8,600원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급등을 할 때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틀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약 한 7,500원, 7,600원 요 정도 구간에 또 매물 구간에 막혀서 가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바닥이 이탈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1차 목표가 구간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테마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중요한 구간 이탈해버렸네 망설임 없이 정리 어느 정도 수익 챙길 구간 좋네 수익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안내 드리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60에서 이탈 시 정리 1차 목표가는 7,000원 후반대 말씀드리면서 적당한 구간 왔을 때 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좀 기민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60일 이평선 잘 보시면서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윗방향으로 보실 때도 7,000원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에서는 슬슬 매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 트럼프랑 머스크가 회담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좀 반짝했었는데 시세는 화려하게 좀 나오기를 마지막 빠지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뭐예요? 흑질백장님의 티 나오는 주식시장. 아니 그 버전이 있잖아요. 티 나오는 주식시장. 그래요. 왜 자꾸 오늘 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많은 분들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의 재미를 못 붙이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래요. 확실히 시장이 또 더 여기서 뛰어오르면서 종목 얘기만 가득한 시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나도 수익 봐야지, 나는 수익 더 봐야지 이런 긍정, 희망이 부푸는 시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다음 종목도 오늘의 좀 화제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픔 하마님의 종목인데요. 한농화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맞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오네요. 오늘 30% 상한가를 꽉 네. 채워냈다가 지금은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래도 27%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단가가 16,5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비중은 10%. 이 종목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진짜 잘 갈 때 쭉 올라갔다가 한참 동안 소외받으면서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시세를 화려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해봤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농화성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주실까요? 일단은 그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이렇게 이제 배터리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 결국엔 대안은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배터리 정보나 정보 공개나 혹은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 보게 되면 잘 가는 듯 하다가 바로 다 또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되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CPI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의 악재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슈에 대해서 가장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또 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그 다음에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CPI 결과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는 종목들이 또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간의 또 테마성이 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 도달하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 매물대가 너무 좀 두텁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을 다 소화를 해주고 뚫어주고 가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들어온 수급이 뚫어줄 만큼의 강한 힘인가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손실권까지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까지 추가적으로 더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지 그러면서 내일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또 지금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전고체 쪽으로 더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현재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CIS가 가장 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종목 교체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쪽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되게 되면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단기 주도주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종가까지 한농화성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이 16,000원 중반대부터 17,000원대까지 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를 소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2만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종가까지는 현재 흐름 그대로 지켜주는지 위주로 보시면서 수익 정리 가능할지 아니면 소폭으로 손실 정리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길게 윗꼬리가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까지 마지막 주가 흐름 어떻게 지나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다음 전략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마지막으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를 안 해주셨던 주제입니다. 그러게요. 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저는 언뜻 막판에 그렇지 오늘 주제는 MBTI였어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어요. 네. 다음부터 잘 재밌는 주제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왼손잡이 비중이 가장 적은 세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2위가 30, 40대, 1위가 20대 같거든요. 한번 틀어줘야 될 텐데. 자,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뭐야?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나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뻔한 그래요. 30, 40대가 2%. 네. 사회적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그래요. 초반에 딱 이렇게 공개해 주셨다 보니까 그래, 앞에서 힘을 다 뺐군요. 네, 제가 할 말이 없군요. 자, 20대가 8%. 근데 확실히 20대와 60대를 놓고 보니까 네. 비중이 꽤 다릅니다. 20대는 거의 10% 가까운데 60대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었군요. 굳이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봤습니다. 난 왼손잡이야. 자, 배고픈 하마님께서 네. 정말 제 심정과 똑같네요. 이렇게 긴장감 없이 허무할 수가. 그러지 마세요. 자, 점점점. 그러면 내일은 제가 한번 또 긴장감 있는 걸로 한번 맞습니다. 가져와 볼게요.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